오늘 방송의 주제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나는 이 방송 내용을 지제를 했을 때 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수수께끼 잡는 느낌 너무 재미있게 했는데 여러분도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왜 카타르가 오늘 한국 얘기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왜 카타르가 이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왜 국제적으로 욕을 먹느냐,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일단은 제 보기에는 하루니가 일어났어요. 근데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울고 있어요. 웬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따가 방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하루니가. Harun, ben buradayım oğlum, gel gel. Harun gel, odadayım oğlum, gel gel. Ne oldu Harun? Ne oldu? Anne yok mu? 엄마 없어요? 오늘 안내 gitti gel. 하룬,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룬, 네, 하룬. 안내 yok mu? Anne nereye gitmiş? Oğlum anne işe gitti oğlum, anne gelecek. Hadi sen git uyu. Uyumayacağım mı? Tamam o zaman hadi beraber labang beraber yapalım. Tamam? Gel beraber yapalım. Bak amcalar sana şu an ne diyorlar bak. O diyor 울지마요 Harun 톡톡 falan. Bak. Harun이 무서운 꿈 꿨니? Harun sen 무서운 꿈 꿨어? 그러면 tamam hadi gel seninle beraber labang yapalım. 여러분 하룬이랑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진이 일단 이 사진부터 시작합시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사진인지 아세요? 이 사진이요. 2010년일 거야 이 사진이. 자, 이제 이때는 여기 이제 사진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제 카타르 국왕이에요. 하맛 빈 알사니. 그리고 이분의 둘째 마누라예요. 이 사진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카타르 국왕 에비에스처럼 옷 입지 않네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유럽 자리이다 보니까 사우디 말고는 나머지 국가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우디만 해외 나갈 때는 좀 약간 그 정통 옷을 입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안 그래요. 근데 결정 났어요. 이제 결정 났는데 여러분 이거는 잠깐 그 고피됐던 종이 어디야? 떨어졌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애초부터는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구독자들 날아가지 마세요. 이제 방송 쭉쭉 합니다. 하룬에다가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하룬 엄마가 오면 하룬이 줄 겁니다. 여튼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 기후. 문제가 뭐냐면 그 시간에는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10월 초에 두바이 갔는데 나라 자체가 사우나예요. 사우나. 밖에 나가시잖아요. 한 5분만 기다리시면 이제 특히 이렇게 가슴털이 있는 부부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젖어 있고 가슴털이 없는 부분은 이제 엉덩 그 겨드랑이 위주로 젖어 있어요. 이런 날씨에는 축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카타르가 얘기했지. 우리는 축구를 그러면 12월에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댓글 장면에 밤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하룬 너 gideceğim Harun hadi sen git bacık oyna. YouTube'a bak hadi. Kapıyı da kapat. Kapıyı da kapat. Kapıyı kapat. Baba 이거 게임 조금 하고 있어요. tamam hadi güle güle. 와, 드디어 갔어. 드디어 갔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 이때가 이제 이 방송 왜 이렇게 꼬이냐? 애초부터 소리가 나갔지, 방송이 끊겼지, 지금 하루는 일어났지. 이 방송 하지 말라는 신의 신호인가? 여튼 기후 문제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FIFA의 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 FIFA를 일부 세계의 놀이로 만들면 안 되고 세계 곳곳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이분이 좀 약간 밀어줘서 되는 건데, 물론 최근에 와서 지금 이 사람이 수사받고 있는데, 이제 돈 좀 받았다는, 고마비, 수고비 좀 받으셨다는 걸로 지금 욕먹고 있긴 있어요. 다른 의혹 제기들이 있어요. 카타르가 지금 이 월드컵을 하려고 쏟아진 돈이 무슨 몇십조 넘다고 하던데요. 그 돈을 주면서까지 왜 이런 일을 하냐 해서, 또 이번에는 언론에 나온 것이 뭐냐? 카타르에서 이제 동남아 노동자들,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권이 너무 개판이니까 카타르가 자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이 나오는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잠깐만요.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자, 국기는 터키인데 행동이 어느 나라 행동이에요? 아니면 어느 시기 행동이에요? 여기는 나치 인사예요. 맞습니다. 여기는 나치 인사예요. 오케이, 소리가 아직도 잘 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언제냐면 여러분, 여기는 1936년 베를린입니다. 베를린 올림픽스. 터키 애들이 히틀러한테 예뻐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거 흑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본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 해줬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침공을 안 했죠, 터키를. 끝까지 밀당을 했어요. 끝까지. 터키는. 이걸 안 했으면 나치가 와서 한 차례 침공을 할 수도 있었고, 터키 군인들이 와서 터키 여성들의 성폭행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터키 이것 때문에 욕을 안 먹고 있어요. 우린 나치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의 증거가 안 받았다. 왜냐면 히틀러를 잘 좀 약간 내숭을 잘 떨었다. 여튼 여러분, 이거는 터키의 흑역사보다는 칼색 역사라고 해야 되나? 여튼, 자, 이 올림픽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 올림픽이. 왜냐면 이 히틀러 아저씨가, 아도프 히틀러, 이 올림픽을 가지고 엄청나게 정치 수장을 했죠. 이걸로 이제 자기 민심도 제대로 잡고 국제적으로 좀 약간 센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물론 이 올림픽이 또 한국이랑 겹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야, 아시죠? 이분인가? 이분 아닌가? 이분 아니네. 사진 잘못 고른 거네. 손기정 선생님 아니야, 이분이? 제가 사진 잘못 고른 건가? 이분이 손기정 선생님이라고 한 사람들 한 표 날리세요. 아닌 듯. 그럴 줄. 사진 잘못 뽑았네. 손기정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때는 손기정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메달을 땄는데, 그때는 맞네. 여기는 금메달 자리가 아니네. 제가 사진 잘못. 알파고 손기정도 알아요? 여러분, 손기정은 기와 시험에 나와요. 기와 시험에 나와요. 손기정 알아야 돼요. 이순신하고 손기정. 여튼 그럼 이 사진 뺄게. 여기로 할게요. 저는 손기정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어떤 이름을 외울 때는 뭔가를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식 레스토랑 이름이 원기정이에요. 거기를 외웠어요. 안타깝게도. 여튼 하여튼 1936년에 그 베를린 올림픽스는 화제의 올림픽이에요. 왜냐면
스포츠가, 국제적인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당했다는 최초의 뚜렷한 행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양 세계에서 항상 1936년 올림픽을 가지고 야, 정치적인 개수작 뿌리지 말자. 근데 너도 히틀러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적 스포츠의 악몽이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스인데 이런 일을 한 번 더 터집니다. 이런 일을 한 번 더 터집니다. 그거는 바로 언제인지 아세요? 이 베를린 올림픽 다음에 거의 베를린 올림픽만큼의 악명의 피파가 있어요. 이명헌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자, 여러분, 베를린 올림픽만큼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만큼 악명의 피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는 분? 나라라든가 아니면 연도라든가 던져보세요. 모르신다면 제가 다음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그런가? 못 봤는데. 자, 사진, 그렇죠. 블럭블럭님 바로 때려버렸어요. 그렇죠. 피파가 뭐예요? 피파는 축구협회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죠. 자, 이제 그 중간에 사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호르게 라파엘 위델라이라는 사람인데, 위델 아니지. 위델라인가? 위델라인데? 여튼 제가 이 아저씨를 알거든요. 안다는 말이 만나본 적이 있어서 아는 거 아니고, 제가 구테타 공부를 했을 때 이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제가 대학원 때는 1945년 2차 대전부터 90년까지 딱 그 45년에 세계 곳곳에 있었던 구테타들 다 하나씩 공부했어요. 다. 남미든 아프리카이든 아시아 태평양이든. 그걸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전 연구이라는 거 연구 보도도 세요. 여튼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1976년인가? 76년, 75년인가?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이분이 이제 합정모장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정권을 잡은 애들도 그렇게 싹 좋지 않은 애들이었어요. 물론 지금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집중을 하진 않아요. 이 사람 구테타를 통해서 무너뜨렸던 정권도 페론 정권이에요. 페론이란 아저씨 정권을 잡았다가 본인이 가서 이제 마누라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페론이란 아저씨도 뭐 나름 독재자이셨어요. 근데 독재자가 와서 독재자를 몰아낸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 상대로 어마어마한 숙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정치적인 고문을 많이 했어요. 정치적인 고문을 많이 했다는 거 확실해요. 그런 면에서 나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구테타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장군들 중에서 그 구테타를 일으킨 그 나쁜 장군들이라고 하자, 그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이 사람이 낫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5년 동안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5년을 재우고 다시 한번 이제 후배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탈퇴하고, 지금 이 사람이 다음에 수사를 받았어요. 감옥에 중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단 하나도 경제적으로 무슨 뭐 비리를 받았다든가 돈을 해먹었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을 그 체포 없이 죽였다는 걸로 혐의를 받은 거지, 돈적으로는 깨끗했어요, 이 사람이. 여튼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고문을 했다는 거 확실하고, 결론적으로 고문을 했다는 면에서는 반인간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건 확실해요. 그런 면에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건 인정. 자, 이 사람이
1978년에 이제 피파가 아르헨티나 했을 때는 엄청나게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멋지게. 오픈식이라든가 등등등. 그때 세계 곳곳에서는 뭘 하냐면 아르헨티나에서 피파를 하지 말자. 근데 피파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미 정해진 거야. 어떻게 안 하냐.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남미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잠깐만. 최초의 남미야, 아마도. 봅시다. 피파. 아니야. 잠깐만요. 피파 위키페디아. 아니, 월드컵이라고 해야지. 무슨 피파냐. 월드컵. 월드컵하고 나라들 어디서 하는지. 아, 여기 있다. 최초 아니네. 처음에는 우루과이에서 했어요. 50년에 브라질에서 했고 70년에 멕시코에서 했네. 아, 칠레에서도 했네. 66년에. 최초 아니네. 죄송합니다. 바로 초기화할게요. 나 이거 왜 최초로 기억에 남지? 이걸 모르겠어. 여튼 이거 이미 정해진 거야. 이거 한다고. 78년에. 근데 76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엄청난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도 피파 회장이 선출된 지 얼마 안 된 남미 출신, 브라질 출신의 이제 원래 수영 선수예요. 축구를 뭐 하는 사람 아닌데, 화발라운지, 모르겠어. 성이 이렇게 좀 약간 프랑스 스타일인데, 어떻게 브라질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보면 프랑스 사람 같아. 얼굴도 좀 살짝 프랑스 느낌 나는데, 브라질 출신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된 지 얼마 안 된 거였거든요. 남미 출신. 이거는 그때 하여튼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야. 서양 언론을 보면 마치 78년에 아르헨티나의 피파야. 2022년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에. 카타르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피파를 통해서 자기네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한다. 이거 가지 말자. 뭐 물론 또 카타르 애들도 몇 개 말실수한 거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 가지고 공개적으로 좀 약간 뭐라고 했고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덴마크인가? 그래 덴마크였나? 유럽에 있는 어떤 팀이 카타르가 뭐라 했냐면 말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카타르가 이제 LGBT 상대로 동성애자 상대로 말실수하는 것도 있는데 동시에도 그 LGBT의 깃발, 무지개 깃발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이콧했죠. 왜 가지 말자. 카타르 가지 말자. 근데 카타르도 야 니네들 78년대 아르헨티나 가는데 우리가 뭘 잘못해도 여기는 안 오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럽 팀들이 뭐라 했냐면 자기 이제 여기 이제 그 스티커처럼 이제 무지개를 여기다가 붙이고 게임을 한다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긴 있어요. 여튼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맨날 카타르를 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카타르를 욕할 때는 한 가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카타르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이미지 세탁한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 이렇게 개소리 좀 들었어. 야, 사람이 이미지 세탁하려고 이 정도로 돈을 버냐? 야, 이미지 세탁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카타르는 월드컵을 유지하는 자원에서 이미지 세탁이라는 너무나 밑에서의 좀 약간 아젠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카타르는 그동안 이미지 문제가 있었던 나라였는가? 내가 여기 채팅창에도 사람들이 그 카타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복지고 이제 나라가 얼마나 잘 샀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지 한 명도 욕을 안 했어. 카타르는 그동안 욕을 먹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유럽에서는 쓸데없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카타르는 원래 뭐 월드컵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미지 세탁이다. 야, 이미지 세탁으로는 월드컵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궁금했지. 왜냐면 카타르는 지금 무리해서 월드컵을 유지하는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할 정도로의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지하려고 하는지가 하나의 좋은 질문이다. 자, 여러분, 카타르 지금 이 월드컵을 유지하는 자체가 왜 무리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해볼 만한 아침에서도 이제 쇼츠는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돌고 있는데, 카타르 인구가 200만 명 좀 넘어요. 200만 명 좀 넘는데 호텔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월드컵 때문에 거의 100만 명 정도? 적어도 100만 명 정도? 사람 올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재울 만한 호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호텔을 지워야 돼. 그래서 현재로서 카타르가 갖고 있는 호텔 수를 적어도 3배 아니면 4배로 올렸다고 해요. 많으면 5배로. 자, 근데 월드컵 끝나면 이 호텔들은 어떻게 다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드컵 끝나면 이렇게 깔려 있는 이 인프라가 어떻게 될 거냐? 아무리 봐도 인구가 3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월드컵을 유지하면서 무리하는 거 맞아요. 자, 무리하는 거 맞는데 왜 카타르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부으면서 이 무리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가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한 지 몇 분 됐나요? 36분 됐고요. 앞에 있는 10분은 어쩔 수 없이 하루는 같이 있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10명 넘었는데, 자, 그 재밌는 질문 답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부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 좀 가까이 갑시다. 혹시 이 양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눈에 익숙하신가요? 자, 이분이 아마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아부다비 현직 왕의 아버지예요. 알나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분. 그리고 이분은 두바이 국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알막툼, 그러니까 알나현 알막툼, 즉슨 원래 이름도 까먹었어요. 솜씨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자, 가운데는 누구냐? 가운데는 아흐마드 빈 알리 빈 알사니인데, 이분의 마누라가, 마지막 마누라가 이분의 딸이에요. 이분의 마지막 마누라가 이분의 딸이에요. 이분 자기 딸을 이분한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에 가시면 데이라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데이라. 올 두바이에. 원래 두바이 가문이 거기였어요. 원래 두바이는 거기야.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 가면 정통시장하고 아브라탈라고 가는 그 동네가 있어. 이 두 개의 이벤트가 없으면 어느 한국 사람들은 안 가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오메가의 시계 있어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계가 이분의 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장인어른한테 장인어른, 니네들 나라에서도 두바이에서도 소기가 겉딱지만큼이라도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계탑 하나 세워드릴게요. 나라가 좀 그냥 있어 보여야 되죠.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두바이는 건물이 많아봤자 2층 3층이었어요.
아, 이거 가지고 왔어. 70년 조기인데도 누바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이거야. 왕이, 그 국왕이 살았던 이 요새. 이 3층짜리. 여튼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터키에서 동생이 보냈어요. 여튼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 이거 부족 얘기인데, 진짜 중동에서 아직도 이 부족 얘기를 한국 언론에가 뿌린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자, 지금 이 알나히안이라든가 알 막둠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우디에 있는 알 사우드 가문이라든가, 이 가문들은 메뉴 뭐였지? 하여튼 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가문들이 위에 있는 큰 가문하고 이 카타르에 있는 카타르 알사니 가문 위에 있는 큰 가문이 따로따로예요. 지금 중동에서는 생아랍 부족들이 있고 아랍화가 된 부족들이 있어요. 이거 600년 기준으로 말하면, 그 모함메드 사도의 탄생 이전까지를 말하면, 그 모함메드 사도가 이제 하시미 가문이거든요. 지금 요르단이랑 같은, 그 요르단에 있는 왕이 모함메드 사도란 그 친척이에요. 하시미 가문도 이제 그 가문인데, 이 하시미 가문이 아랍화가 된 아랍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랍화가 됐다는 말이 몇천 년 전부터 잡아야 돼요. 지금 아랍 사람이지, 그 당시에는 아랍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몇백 년, 천년 그 올라가면 북방에서 바빌론에서 내려왔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제 또 원래 생 아랍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 아랍 사람들도 오늘날의 사우디하고 예멘, 그리고 이 뭐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 아랍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는 따져보니까 같은 가문 사람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둘이 같은 가문이지, 사실은 두바이도 여기서 도망왔던 애들이에요. 그 아부다비에서. 그런 좀 약간 가문이 달라요. 그리고 알사니 가문이 좀 약간 자랑스러운 부분이, 왜냐면 위에 많이 올라가면 모함메드 사도의 가문이랑 겹치니까. 그래서 좀 약간 보이지 않는, 거의 언급하지도 않지만 그런 좀 약간 신경전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사우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 가문의 대다수가 카타르족에 있었던 가문들이 있는데, 얘팀 하나의 가문이야. 근데 그 가문의 대다수가 카타르에 있어.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싸울 때는 엄청 좀 약간 불편해했다고 해요. 그런 친구들이. 하여튼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즉슨 이 두바이에서 며느리를 신부를 데리고 왔던 이분이 쿠데타 당합니다. 쿠데타 당합니다. 언제? 72년에 쿠데타 당해요. 누구한테? 자기, 이거 이렇게 가야겠다. 자기 사촌 형한테, 이분한테. 사촌 동생이네.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 나이를 모르겠는데 몰아냈어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이 주제를 따지진 않을게. 왜 몰아냈는지는 너무 좀 약간 설명이 길어요. 근데 이 쿠데타 이후로부터 카타르하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이가 살짝 좀 약간 안 좋아져요. 72년이에요. 다음에 아들이 또 쿠데타를 냅니다. 이분의 아들이. 언제? 75년. 75년인가 76년인가? 75년에는 아빠한테 아빠 좀 슬슬 자리를 주시죠 했는데, 76년에는 쿠데타를 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즉슨 이 사람이 이제 치료 받으려고 스위스 갔는데,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분이, 아들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얘기해요. 애들아, 좀 도와주세요. 나 쿠데타 당했어. 근데 이제 카타르는 좀 약간, 카타르하고 쿠베이트는 아랍에미레이트랑 다르게 뭐냐면, 물론 제도적으로 봤을 때 절대 군주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쿠베이트라든가 카타르라든가 거기서 좀 약간 왕가의 정권이 좀 약간 오래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슈아라라고 하는, 물론 슈아라는 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긴 한데 다른 부족들이랑 같이 좀 약간 이렇게 해야 하는 뭔가 있어. 그래서 카타르하고 쿠베이트에서 왕실이 왕실이 아닌 부족들도 나름 힘이 있어. 완전 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완전히 그 왕가의 부족에만 힘이 있고 나머지 부족들의 힘이 있다고 하기엔 좀 약간, 뭐 물론 나름 힘이 있겠지. 왜냐면 뭐 부동산 부자이니까 돈이 많겠는데 나라 운명에 있어서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사우디도 사우디 왕가 말고는 다른 부족들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초대왕한테 시집 보냈던 그 부족들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사우디에서는 사우디의 그 초대왕의 제일 아꼈던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지금 현재 왕의 엄마이거든요. 알수다이드 왕인데, 근데 알수다이드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시집 갔던 여자로부터 태어났던 왕이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부다비하고 두바이는 조금 더 완전히 오직 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분이 정권을 잡았는데 아버지가 로브콜을 아부다비에다가 보내주니까, 물론 아부다비는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알자지라에서 나왔고 이 이야기도 엄청 이후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스위스에 있어요. 치료받아야 된다. 쿠데타 당했죠, 아들한테. 아부다비에다가 얘기를 해요.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좀 도와줘. 그럼 아부다비에다 뭘 했냐면 카타르 안에 있는 나름 좀 약간 컨택을 하고 있었던 부족들이랑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아들이 막았죠. 아들이 막았고, 그래서 아빠가 오랫동안 외국 살이를 하다가 이제 아빠란 아들이 하해를 해서 다시 귀국했죠. 그럼 이제 이분의 시기가 시작했어요. 이분도 첫째 부인이 있어요. 첫째 부인이 자기 같은 부족이에요. 같은 부족인데 둘째 부인 바로 이분 노라인가? 이름 까먹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둘째 부인에서 나왔던 아들들이 엄청 열심히 해. 원래 첫째 부인이 자기 같은 가문이야. 알산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이제 부족 분인데 자기 같은 부족에서 나왔던 큰 아들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에서 나왔던 자식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생기니까, 이 쿠데타 얘기를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이분이 2013년에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습니다. 물론 말로는 쿠데타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권을 이제 젊은이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정권을 잡아야지 잘 돼요. 근데 이제 정권에서 자기 의지로 나간 것인지 아니면 아들한테 쿠데타 당해서 나간 건지는 따져봤을 때는 중동에서 그 누구도 본인이 자진으로 후퇴했다고 하진 않고 아들이 밀어붙여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분도 자기 위에 형들이 있었어. 첫째 마누라로부터 나왔던 형하고 둘째 마누라로부터 나왔던 그 자식들이 그 형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밀어줘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이분도. 그리고 이분의 얼굴을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모셨던 사우디 친구 엘까넴이라는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얘기를 집중히 들으시니까 댓글 안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좀 라이크를 좀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제야 나는 세계 보편적인 듯.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빠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보시다시피 좀 살짝 빼시고 머리도 좀 약간 길러주시고 이렇게 좀 더 변한 삶을 하게 되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 알사니의 그 이제 가문이거든요. 예, 여기 보여요, 다. 여러분, 이런 종이는 중동에 다 있어요. 우리 집에 돼 있었거든요. 우리 외워요. 우리 7대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외워야 돼요. 나도 외웠었어요. 이렇게 7대까지 올라가거든요. 하여튼, 이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서칭하다가 이 종이가 나오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여튼 이분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분이 정권을 2013년에 잡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손에 잡았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사람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최초의 그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카타르는 앞으로 스포츠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사실 2003년에 왕세자로 임명돼요. 근데 앞에 형이 2명이 있어요. 앞에 형 2명인데도 왕세자로 임명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05년에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라는 왕실 기업을 세웁니다.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지금 여러분이 잠깐만, 나는 이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그래, 맞아요. 파리스 산제르맹. 발음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파리스 산제르맹?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아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로 써주시고요. 프랑스의 제일 잘 나간 축구팀의 주인이에요. 이 회사가. 자, 여러분, 이분들이 딱 2000년대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를 통해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뭐 호텔들 다 거기 있고 사람들 다 놀러 두바이만 가고 있어. 중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어디야? 두바이. 야, 두바이에서 여행했으면 좋겠어. 아, 두바이 놀러 가야지. 두바이의 나이트 라이프 얼마나 좋은데? 이건데 중동이라고 하면 두바이만 생각나요. 근데 카타르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카타르도 나름은 이제 알자지라를 통해서 방송시장에서 특히 뭘 하려고 하는데 두바이만큼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갭이 생긴 거예요. 지금 카타르는 전용가스가 많거든요. 전용가스에 언젠가 이제 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해야 돼. 두바이처럼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두바이는 이 쇼핑하고 금융으로 이미 너무 좀 약간 따라잡기가 힘든 정도로 멀리가 있어. 그럼 이것을 역전으로 시킬 수 있는 거 뭐냐? 그래, 아랍에미레이트가 아직 손을 안 댔던 시장 하나 있어. 뭐야? 스포츠야. 스포츠 안에서도 뭐예요? 축구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건 피파 회장이에요. 날라갔죠. 지금 수사받고 있어, 이 사람이. 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그 사람 이름도 여기 쏘는데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아, 모함메드 빈 함만. 모함메드 빈 함만이라고 그 카타르에서 유명한 이제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이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1년까지는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의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도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의 회장이라면 자동적으로 피파 이사회라고 해야 되나? 이사회? 상임위 의원이 되는 거예요. 한 9년 동안 회장이었는데, 물론 지금 이분이랑 관련된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96년에 일단 이 스포츠의 맛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카타르는 아신지 모르겠지만 AFC를 2번이나 AFC 그 아시아 축구 월드컵 2번이나 이제 호스트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2000년대 이전을 좀 약간 인정하면 안 되겠어요. 그 AFC는 2000년대 이후로부터 AFC지 아시아 축구 월드컵 아니에요. 아시아 축구 월드컵 아니지 아시아컵 축구 아시아컵이라고 할까? AFC 어떻게 번역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밑에다가 좀 써주세요. 하여튼 AFC 아시아 풋볼 뭐야? 아시아 풋볼컵인가? 아시안컵. 아 맞아. 아시안컵. 이 아시안컵이 2000년대까지는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한국도 1960년대 유지를 했는데 그땐 생각해보세요. 그 4.19 열리고 4.19 이후였나? 잠깐만. 1960년 AFC 언젠가? 그래 4.19 일어나고 얼마 이후인데 무슨 아시안컵이야. 그리고 출전한 국가가 4명밖에 없었어요. 4개국 밖에 없었어요. 2000년대 이후로부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 1988년에 이 카타르도 개최를 했는데 2000년대 이후로 다 한 번 했어요. 2011년에. 근데 이분들이 또 따기도 했어요. 아시안컵을 땄어요. 언제? 2019년에 땄어요. 근데 2019년 아시안컵은 어마어마한 그 재미있는 컵이에요. 왜냐면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리트 사이가 안 좋아요. 외교전을 벌치고 있고 서로 봉쇄하려고 해요. 근데 카타르는 가야 돼. 아부다비로 축구하러. 그래서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기자 한 명 더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 지지자단 한 명 보내주면 안 돼요. 오직 축구팀만 봐요. 여러분 카타르는 뭐 엄청 난리를 쳤어요. 피파에다가 신고했어요. 아니 우리 지금 아부다비랑 아랍에미레이트랑 지금 이렇게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하여튼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진짜로 카타르는 팀만 보냈어요. 카타르 축구팀만 보냈어요. 2019년에 아부다비에다가 그 한 명도 관람객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팀 그리고 감독 끝 이 정도로. 근데 이렇게 고립을 당하고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카타르는 그때 우승을 했어. 야 역대급 문제야. 역대급 스토리야 이거. 이렇게 당했는데도 우승을 했어. 이때까지 왜 우승을 한 번도 안 하냐 이 나라가.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스토리를 가자면 이 카타르는 2000년대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두바이를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따라잡으려고 그것보다는 좀 약간 중동에 있는 패권 사원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 역시 엔터테인먼트이다. 역시 이걸 좀 관광을 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 해야지 이 전용가스를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해서 이 카타르는 엄청나게 이 축구에다가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03년에 이분은 왕세자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본인이 직접 짜가지고 2005년에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 축구 시장을 중심으로 스포츠 시장에다가 몰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어요. 파리스 산제르맹 같은 회사 일단 구매해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요. 이 회사 아세요? 베인. 여러분 이 회사는요 카타르 왕실 회사이거든요. 방송국인데 지금 현재 카타르 피파를 통해서 수많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스포츠를 중계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아니, 뭘 하냐면 스포츠랑 관련된 모든 것을 인수해요. 카타르가 지금. 아니, 축구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랑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인수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파리스, 산제르맹을 인수했다고. 지금 포르투갈 회사도 지금 인수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 파리스, 산제르맹을 인수했다고. 지금 포르투갈 회사도 지금 인수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축구 경기장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들 다 만드는 것 때문에 이미 2030년 아시안 게임스 땄어요. 아시안 게임스. 원래 사우디랑 붙었는데 사우디를 이겨가지고 2030년 거 땄고, 이미 이전에는 2006년에도 했어요. 아시안 게임스 카타르가 2006년에 했고 또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축구 중심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피파는 이 카타르에 우리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고, 그동안 누적했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모든 힘을 이번에 다 보여주고 앞으로 그걸로 먹고 살라고. 예를 들어 또 깜짝 놀랐어. 또 이런 회사가 있대. 잠깐만요. 이 회사, 여러분 이 회사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카타르 회사래. 나는 또 가서 인수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카타르에서 대생인 회사래요. 스포닉스이라는 회사인데, 사실 길게 말하자면 스포닉스 테크놀로지 할 때 택이에요. 스포닉스 테크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요 경기를 볼 때 다시 보기 있잖아요. 다시 보기. 축구를 할 때 공 이렇게 뛰었는데 이거 사실은 이렇게 뛰었다가 다양한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기능에다가 집중을 했던 IT 회사예요. 나 이분들의 영상들을 봤는데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인터넷에 치시면 여러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쳐보세요. 저는 지금 그 영상들 여기 넣으면 저작권 걸리니까 못 넣는데, 이분들이 만들었던 기술을 제가 봤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봐야지 축구가 재밌을 거라는 걸 나도 보면서 느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이번 피파를 통해서 자기 기술을 전 세계에다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서 이 기술을 사람들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카타르가 이번 피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보여주는 자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랑 관련된 회사, 업체, 기능, 특별함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카타르는 10년 동안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을 통해서 쫙 세계에다가 보여주고 다음에 이것들을 다 판매를 하면서 먹고 살라고.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도 봤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국왕의 누나인가, 이북 누나인가 아니면 사촌 누나인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봐야 되는데 가족 봐야 되는데, 이분이 카타르 계획 예산부 장관인가 자장인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웬만한 건 관련된 인터뷰나 아니면 언론이랑 관련된 거 다 이분이 나오시거든요. 이분 이름도 뭐였지? 알하마트 요쪽은 저쪽은 이름 까먹었어요. 이름 너무 길어요, 여러분. 여튼 이분의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이분이 인터뷰 때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는 이번 계기로 국제 회의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국제 회의 때는 이제 이동이라든가 이거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두바이에 갔는데 두바이가 너무 좋았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동. 무조건 택시 타야 돼. 문제야. 알파고님 잘생겼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튼 중동에서 지금 이렇게 국제회의들을 해야 되는데 안전 문제, 치안 문제, 그리고 나라의 이제 등등하고 플러스 교통 문제도 분리돼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이 서울이 제일 편한 거 뭐야? 어느 외국인도 와서 무조건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교통이에요. 한국은 특히 서울은 이동 문제가 없는 도시이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아직도 문제예요. 이제 하루니 엄마도 사우디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운전면허가 따기 직전까지만 해도 월급이 거의 4분의 1이 우버 택시한테 넘어갔대요.
왜냐면 국민이 워낙 부자이다 보니까 자기 차가 있어.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이동수단을 하냐. 지하철이라는 거 없어요. 지금 리야드에서 지하철 만들고 있는 중에 사우디 수도에서 리야드에서 지하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나마 지하철이 제일 먼저 생긴 거는 두바이예요. 그나마. 이게 다 문제. 근데 그 지하철도 두바이에 있는 교통의 답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도시들이 생겼는데 저는 공연하러 갔을 때 제가 공연했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두바이에서. 아니 일단 택시 가고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길이 워낙 넓어. 옆에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갔다가 유턴하고 들어갔거든요. 한국에서는 큰 도로 들어가도 물론 순환도로 말고는 웬만큼 구멍이 있어서 빠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중동에 지하철이 있나요? 중동에 어디요? 나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근데 리야드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이제 호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은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일단은 축구 그 다음은 스포츠랑 관련된 모든 국제적인 기관들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준비하는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다 잡아주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시안 월드컵에 아시안 축구 연맹 회장이 지금 바하레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가 출신이거든요. 같은 알 할리파 가문이에요. 바하레인 바하레인 국왕이랑 같은 친척이에요. 이분이 친척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냥 카타르에서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인데 그러면 방송에 정리를 하자면 카타르가 이번에 카타르가 이번에 피파 월드컵 이미 피파지. 다시 한번 카타르가 이번에 월드컵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아랍에미레이트한테 밀렸던 그런 부분을 캐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오일 머니로부터 해방하려고 하고 축구 중심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카타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사우디도 아랍에미레이트도 열심히 축구팀들을 구매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 영국 구단의 주인이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만술이라는 아부다비의 이북 형제이자 두바이의 사비 또 지금 또 유럽에서 축구팀 구단 샀잖아요. 이거는 중동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의 연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아마 마무리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